오늘 소담소담 주제는 12.12에서 5.17까지. 아, 이야. 네. 빼앗긴 겨울과 봄. 너무 아픈 주제네요, 이것도. 네. 네. 그리고 요게 이제 딱 우리 거업님의 탄생설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탄생설화. 탄생 설화. 네. 네. 그 1979년 계엄령과 함께 네. 비상계엄과 함께 수태되어 아 그래요. 알아. 수태됐다고. 광주와 함께 태어난. 진짜로. 내가 9월 15일생이야. 애가 태어났는데 보통 10개월이 걸리죠. 그렇죠. 12.12가 언제? 1979년 12월. 아 네. 뒤로 돌려보면. 네. 계엄령이 되면 일찍 등화관제 같은 걸 해서 네. 불이 빨리 꺼집니다. 아. 네. 네. 아. 이 탄생설하고 연관이. 네. 이 그렇구나. 비극적인 시기에 어. 자라난 계엄둥이. 계엄둥이. 네, 계엄둥이죠. 아, 계엄둥이. 예. 욕하는 것 같잖아. 예, 그리고 그런 그가 네. 이제 40 중반을 향해 가는 이때 다시 한번 계엄둥이. 야 인생 두 번째 계엄. 야, 진짜. 계엄 2회차. 야, 여기는 계엄 1회차인데. 그건 처음이죠. 완전히 야. 처음이에요. 야. 저는 많아요. 그러네. 아, 그 짧은 기간 동안 많았거든. 많아요. 아. 아그 박지원 저는 유신까지 봤어요. 아, 이야. 박지원 의원이 몇 번을 봤다 그러더라 계엄. 6번. 6회차. 아 진짜. 야. 아, 그래도 저는 그래도 1회차 쳐주시는군요. 아, 쳐줍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왜냐면 5.17이 이제 확대 예. 계엄의 확대니까. 네, 어. 확대 계엄. 쳐줘야지. 그렇지, 쳐줘야지. 네. 예. 엄밀하게 말하면 그럼 3회차 아닙니까? 예? 수태된 상태로 그때가 선후 관계가 약간 불분명해요. 아 미치겠다. 3회차 갑시다. 44년 살았는데 4회차 정도는 해줘야지. 자, 원래는 1회차도 겪으면 안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 그러니까. 네. 네. 민주주의에 태어나서 민주주의에서 자랐는데 내가 왜 계엄 따위를 겪어야 되는 거야? 말이 안 되지. 특히 네. 지금 이번에 일어난 사태는 진짜 말이 안 되죠. 네. 여러 번 얘기하지만. 자, 뭐 12.12라고 하면 이제 우리 모두가 이제 서울의 봄을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예. 요새 또 서울의 봄이 그래서 또 역주행을 하고 있대요. 넷플릭스에서 IPTV 에서. 1회예요 네. 지금. 나는 약간 웃긴 게 너무 당연하게 예상 가능하잖아요. 예. 근데 무료 그러니까 넷플릭스에 OTT로 돼 있기도 하고 유료도 되는데 네. 그 오다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네. IPTV에서 이제 그 영화 보는 거 있잖아요. 예. VOD로 그게 무려 5,000%가 막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 숫자의 장난에 또 민감하잖아요. 예. 그 지난 얼마간에 본 게 1,100건이야. 그 전에 본 게 이제 몇십 건이고. 원래 별로 안 봤구나. 실제 5,000건도 안 되는 거야. 그거를 5,000%막 이렇게 늘어났다고.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아니 원래 근데 서울의 봄 같은 천만 영화는요. 네. 이렇게 사람들이 다 극장에서 봤기 때문에 네. 굳이 또 구매해서 그렇죠. 안 봐. 아 그런데 많이 늘긴 많이 늘었다. 많이 늘었죠. 많이 든 거죠. 20건에서 1000건으로 갔으면 진짜 많이 늘긴 했네. 그 중에 한 명이 윤석열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 전두광을 보고 배운다고 설마? 그거 보고 삘 꽂혀서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그건 뭐 네. 썰입니다. 예, 예. 제가 시사인에 최근에 쓴 글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 보고 계엄했다고요? 예? 서울의 봄 보고 계엄했다고 쓰셨어요? 때로는 현실이 더 영화 같고 또 때로는 영화가 더 현실 같다. 그렇죠. 현실은 영화를 만들고 영화는 현실을 만든다. 그런데 그는 계엄을 만들었다. 아니 왜 그런 걸 만들어? 취했나 봄은 뭐야? 취했나 봄. 제가 들은 썰은 이거 웃자고 한 얘기니까 이런 썰이 또 있습니다. 김건희 씨랑 윤석열 씨가 둘 다 정우성 배우를 되게 싫어한대요. 좌파라고 생각해요. 그렇겠지. 네. 너무 싫어하는 찰나에 그 아기 때문에 한번 뉴스가 확 됐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 뉴스를 보고 너무 기뻐한 거야. 그래서 김건희가 이거 쌤통이다 막 그러면서. 쌤통이라고. 네. 난 또 아이의 탄생을 기뻐했다. 그런 인류의 그런 사람이 결정은, 아닌데.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네. 쌤통이라고 하면서 서울의 봄을 봤다. 그랬던 얘기도 있죠. 예, 요런 썰도 있습니다. 그거 보고 삘 꽂혀서 네. 저질렀다라는 얘기도 있죠. 전두광을 한번 보자. 네. 더 웃긴 거 아까 윤상현이 네. 최근에 또 한 얘기 중에 네. 자기가 정우성 이정재랑 친한데 한 번 술 먹었다고 뭐 머리에 꼭지가 돌도록 술을 먹었는데 폭탄주를 26번 돌렸는데 그때 말이야 그러면서 거기에 그 기사가 끊겨 있더라고. 그거 자랑이나 하고 앉아 있더라고. 언제 그런 소리 했다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했대. 최근에? 이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이구나. 정우성 이정재와 폭탄주.
야 26라운드로 돌았는데 뭐 이런 정말 저렴한 얘기를 하고 앉아. 정말 천박하기가 짝이 없네요. 와,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구나. 그때도 알아봤어요. 그때 누구랑 통화했지? 내가 그 새끼 날려버리고 김무성 대표가 나르샤 하던 그 시절에 윤상현 녹취가 나왔잖아요. 자기가 누구 날렸다면서 엄청 욕하잖아요, 막. 맞아. 약간 좀 정신 상태가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 그러면은 폭탄주가 26번 돌았으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치사량 같은데. 그 정도면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해야 되는데 물을 많이 탔나? 아무튼 그런 사람이 지금 또 이 판국의 스타가 돼보겠다고 우리가 아까 시사번역기에서 봤던 그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철저하게 응징당하고 잊혀져야 되는 사람인데 진짜 대한민국 정치가 무슨 저주를 받았는지 저런 것들이 아직까지 남아서 설쳐요. 놀라운 건 그 사람이 전두환의 사위 출신이라는 것이고. 왜 어떻게 하다 전두환 사위 되는지 알아요? 전두환 딸내미 과외 주다가 눈만 났어요. 진짜. 네. 근데 그 다음부터 전두환이 과외를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전 국민한테 금지시켰잖아. 이거 지 딸만 못하게 하면 되지. 전 국민을 금지시켜. 무슨 사람이네. 그러니까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금지시켰다는 얘기가 있기는 있어요. 아주 그냥 DNA에 계엄이 있나봐. 무조건 전 국민이야, 전 국민.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전두환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계엄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되게 놀란 게 뉴스에서 처음에 12월 3일 이후에 처음 이 계엄 뉴스가 제대로 막 다음날 아침에 나올 때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계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이 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박정희나 전두환은 현직일 땐 안 하는 거야. 그리고선 대통령이 된 거죠. 물론 박정희는 현직일 때 했죠. 그거 긴급 조치? 긴급 조치에서 6월 육사 때문에 맞아요, 이제 한번 했었죠. 그 한일 협정 반대 투쟁 때. 그래. 맞네. 그래서 전두환은 현직일 땐 안 했다. 이것도 놀라운 사실. 현직일 안 했고 그래서 87년에나 80년대 얼마나 많은 소요나 항쟁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때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럼 왜 안 했을까? 그때는 하긴 엄청 시위 많이 했는데. 네. 그러게요. 정말 손쉽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윤석열은 했잖아요. 그 마음이 이해가 안 가네. 근데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왜 전두환은 할 수 있었는데 안 했고 윤석열은 할 필요가 없는데 했을까? 전두환은 하지 마. 저기 백담사 장면인데. 전두환은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그것도 한 가지 측면이 있죠. 평소에 많이 잡아놓고 있으니까. 그럼. 왜냐하면 이제 그 비상계엄 군을 동원하는 게 비상계엄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군처럼 동원할 수 있는 데가 이미 많았어. 그렇지. 보안사 방첩대부터 해가지고 경찰도 있고 있고 검찰도 있고 다 내손아귀에 있지만 좀. 뭐 깡패들도 있었잖아요, 솔직히. 그 당시 이제 만기부도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거의 뭐 군과 마찬가지의 그런 조직들을 일상적으로 동원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시 계엄 상태였기 때문에 굳이 계엄령을 따로 선포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그런 점도 있긴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전두환은 또 대외적으로는 국민들한테 3S 같은 거 풀어가지고 막 정신 못 차리게 만들었거든요. 성과를 좀 내세우고 싶어 했죠. 그치. 뭐 눈부신 경제 발전이니 뭐니 뭐 프로스포츠의 시작이니 뭐 그래도 뭐 한국 영화 뭐 규제 완화의 시작이니 뭐 이런 거 했었단 말이야. 섹스 스크린 스포츠 이거 3개. 그러니까 약간 굳이 내가 그럴 필요도 없는데 굳이 해가지고 내 지금 대외적으로 나쁘지 않은 이미지를 망칠 이유가 전혀 없잖아.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로 광주의 일종의 이제 무게인데요. 너무 큰 짓을 저지르고 이제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이제 물론 광주를 막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전두환을 선택한 거지만 전두환은 굉장히 위험한 인물로 봤거든. 그럼요. 미국 눈치를 좀 봤구나 그럼. 그래서 전두환이 조금이라도 뭔가 딴짓하려 그러면은 뭔가 막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행동들을 했죠. 그러니까 계속적인 경고도 날리고 이제 그런 거예요. 헌트 같은 데 보면 이제 사실 그런 배경들이 좀 나오잖아요. 처음에 꾸사리 먹잖아.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미국의 CIA라든가 미 대사관이라든가 이런 데들 끊임없이 전두환을 주시했어. 그러니까 전두환이 선택한 방법은 전당성이 약하니까 바깥에 엄청 날아돌아다녔다. 맞아. 순방 많이 다녔어. 김건희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그때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재임도 물론 7년이니까 오래 했지만 굉장히 많이 나가서 순방한 거의 성과로 우표도 제일 많이 찍은 사람이에요. 맞아. 맞아. 그래서 지금도 우표 모으는 사람 중에는 전두환 들어간 우표는 싸요.
너무 많아가지고 80년대 그런 너무 많아서. 그러더라고. 예, 보통은 대통령 들어간 거 순방 기념우표 이런 거는 좀 약간 비싸거든. 몇 개 상대적으로. 나오지도 않고. 예. 박정희 건 좀 비싼데 네. 전두환 건 싸. 진짜 열받는 게 우리 어머니가 나 맨날 우체국 뛰어가서 우표 사오라 그랬었거든요. 그 중에 그 저 전법 거 아니 죄송합니다. 입에 밴 게 그래서 그래요. 그래도 잘 안 들렸어. 잘 안 들렸어요. 잘 안 들렸어. 다행이네. 예. 저 전대머리 사진 들어있는 우표가 제일 많았어요. 지금도 아마 그 모은 거 집에 있을 텐데 진짜 많았어요. 저도 순방 우표책 때마다- 하나로 다 있어요. 예. 아 근데 실제로 80년대 그래서 우표 수집 그 취미가 약간 붐이 일었어요. 네. 80년대까지. 예. 맞아. 그게 약간 수집 같은 취미도 약간 어느 정도 경제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맞아요. 네. 여가가 생긴 거니까. 예. 예. 그리고 실제로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고. 예. 예. 저거 그러니- 맞죠. 순방 다니는 나라 국기 걸려 있는 거 봐. 근데 주로 이제 만나는 데들이 약간은 중후진국들이에요.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그죠? 예. 그리고 독재 국가도 많고. 그래서 가가지고 돈 좀 쓰는 척하고 대접 좀 받고 예.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거지. 예.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왠지 이제 좀 인정받는 어떤 사람이 된 듯한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아시안 게임하고 좀 있다가 이제 있을 88 올림픽까지. 올림픽. 네. 87년이 중간에 일어난 거니까. 예. 그래서 대놓고 이제 예전처럼 학살을 한다거나 계엄을 못 한 거지. 국제사회와의 관계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현상이에요. 아. 근데 윤석열은 그러니까 지금이 더 중요하지 않나 대외 관계는? 예,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뭐가 있냐면 세 번째 이유가 자기가 이제 어쨌든 국보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집권하잖아요. 예. 집권하고 난 다음에 그 당시 80년 81년 지나면서 그 국회에서 법 제정들을 해. 예. 그러니까 그 어쨌든 80년 헌법이 기존보다는 비상계엄을 쉽게 하지 못하게 헌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국회 뭐 동의라든가 해제 절차라든가 이런 식의 관련된 내용들이 일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억지로 헌법과 법률을 어겨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손쉬운 방법을 이제 택하는 거지. 통치기구를 통해 가지고 하는 방식을 택한 거죠. 네. 그러니까 계엄을 하고 싶어도 사실 하려면 좀 약간 껄쩍지근했던 걸리는 게 그런 상태. 많았구나. 일단 뒤에서 미국이 째려보고 있고. 예. 예. 자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윤석열하고 비교해 보자는 거야. 그만큼의 소요나 시위나 불안정이 있어? 없지요. 아니잖아. 178회 집회? 그 집회 다 평화적이었잖아요. 자 그리고 헌법과 법률은 그때보다 더 타이트해. 네. 예, 요건이 훨씬 더 타이트해졌어. 예, 예, 맞아요. 제한은 더 많아. 네. 안 하면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제한들이 더 많아졌어요. 네. 예. 그리고 지금 국제사회에서 우리 지위가 어때요? 높아 그때보다 훨씬 높죠. 훨씬 높아졌죠. 그리고 각종 해외 언론들이 다 지금 한국의 아시아 지부를 두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했잖아. 그러니까 나 이해가 안 가는 이 사람. 그러니까 이거 미친놈이라고밖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미친놈이라고밖에 설명이 아니, 안 되는 거야. 검찰이나 감사원, 국정원, 기타처 옛날처럼 뭐 이렇게 그 어떤 강제 기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예. 합법적으로 야당 대표를 탄압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은 가지고 있잖아. 그럼요. 네. 그럼 뭐 학원 감시나 이런 식의 그 대학교에 대한 통제 안 해도 돼. 옛날처럼 애들이 그런 식으로 싸우지도 않거든. 맞아. 맞아. 네. 그 얘기 뭐냐면 비상겸을 할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고 비상겸을 못할 이유만 훨씬 많아졌거든. 네. 근데 했어. 결론은 망했지. 전두환보다 더 돌대가리라는 얘기. 그렇죠. 아. 핵심은. 네. 아 이게 이건 퇴행 수준이 아닌 거예요. 미쳤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 네. 더 무식하다? 더 무식하고 되게 현실 판단 능력이 없는 거고 그 얘기는 우리나라를 훨씬 더 위험한 상태로 만들었다는 얘기지. 지금 국제적인 연결이 이렇게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계엄이 일어난 충격은 1960년대 70년대에 했던 계엄과는 질이 다릅니다. 엄청난 충격파를 지금 날린 거예요. 실제로 이게 저는 진짜 잘 몰랐는데 정말 경제적으로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지. 5,100억 달러라잖아요. 그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50조 정도 된대요. 150조를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할부로 갚아야 됩니다. 계엄 한 방 그러니까 때문에. 이게 진짜 네. 와 이게 보통 사고로 친 게 아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게 주식과 환율과 네. 외국 자본 빠져나가는 지금 환율 얼마예요? 1,450원대로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곧. 아마 더 심각한 문제는 1, 2개월 뒤에 나올 거예요. 무역에서 이제 그 실제로 계약 맺기로 한 거 아마 다 깨질 가능성 높거든요. 아 그러네. 네. 얘가 아직 대통령 하고 있는데 또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아. 그렇죠. 계엄 또 언제 때릴 줄 알고 우리가. 그리고 지금이야 뭐 무역선들이 워낙 다양하니까 굳이 한국하고 계약 안 하고 딴 데 계약 돌려버리고 그렇죠. 돌린다 그러면 또 깎아줄 테니까 또 그런 식으로 버티고 이런 데도 많아질 거 아니에요. 와. 아마 이번 연말 거치고 내년 1월 거치면서 진행되던 계약 깨진 데도 수두룩하게 나올 겁니다. 그럼 그 책임은 윤석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탄핵해서 원상태로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지네가 막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것도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예. 이게
다행히 바로 국회가 해제됐으니까 네. 이 충격이 굉장히 최소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네. 그리고선 일주일 안에 탄핵까지 했으면 예. 이제는 그냥 약간의 충격 정도를 먹고 그렇죠. 원래 정상 궤도로 돌아갈 수가 있었거든. 안정화되겠지. 이거를 두 번째로 이제 충격을 준 거야. 그러니까 제2의 국회가 계엄이라고. 작동을 제대로 안 할 수도 있겠는데 그냥 해제까지만 시키고 어떡하지? 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음.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는. 그리고 오늘 담화까지 봐요. 대통령이 안 물러나겠대잖아. 싸우겠대잖아. 바로 지금 결과 나온 게 내년에 그 경주에서 아펙 있잖아요. 예. 에이펙에 아무도 안 온다 그랬어요. 안 온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정상들이 아무도 안 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워서 오겠냐고. 대통령이 그래, 나래도 안 와, 그런 나래도. 꼴인데. 물론 조기 대선해 가지고 대통령 맡기면 올 거예요, 그 사람. 아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간 보는 거야 그쪽도. 아 일단 안 간다고 해놔야겠다. 당연하지, 나래도 그래. 그래야지 얘네들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떠. 왜냐면 협상력이 훨씬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당연하죠. 아니 일단 누가 외교를 이 나라를 외교적으로 대표하는지도 모르겠고 네. 거기다가 이 사람 가만 보니까 저 사람이 대통령이라 그러는데 남의 나라 대통령을 자기네 나라에 모셔놓고 계엄을 선포했어. 맞아. 키르기스스탄. 네. 그런 걸 보면 못하지 사실. 그리고 지금 다 외교가들에서는 지금 난리가 난 게 외교 공관들이 다 네. 진짜로 한 마디도 안 해줬거든. 네. 미국만 안 해준 게 아니라고. 기뜸도 안 해줬어. 네. 전화하면 안 받았다잖아. 네. 미국 국방부에서 전화했대요.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지금. 근데 김태호가 안 받았대. 왜? 할 말이 없으니까. 그 왜 조태열인가 그런 미스리드 하고 싶지 않았다고. 네. 뭔 얘기야?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영어 써 그럴 때 또 분리할 때? 왜 분리할 때 영어 써? 지금 진지하게 몰라서 물어보는 건 맞는 거야. 왜 그런 데서 기분이 나빠져? 영어 써. 분리할 때 한국말을 써야지. 굳이 말하면 네. 자기가 정확한 정보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괜히 쓸데없이 더 걱정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인데 아니 근데 외교 수장이면 그래도 전화를 받아서 네. 잠깐만요. 정확하게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네. 아유 진짜 나 이상한 사람이네. 그걸 전화를 안 받는 건 너무 애 같은 대응 아니에요? 내 네. 같은 대응 맞지. 지금 정성훈님께서 이제 김준영 의원이 주한 미국 대사가 이 정부 사람들을 상종 못하겠다라는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네. 지금 미국 대사 공식적으로 이제 부정했어요. 네. 네,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음. 요거는 김준영 의원이 좀 실제로 이런 말을 어디서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안 돼요. 외교 문제를 그렇죠. 만드는 거니까. 그렇기도 하고 동시에 뭐냐면 미국 대사관 당연히 저렇게 발언하지. 상종했다 그래 그러면? 그렇지. 상종 못할 인간이라고 안 했습니다. 상종할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럼? 그냥 당연한 외교적 발언이에요. 네. 네, 그냥 불쾌감을 정도로 표시를 한 거지. 네. 실제로는 그에 준한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그럼요. 높죠. 믿음이 안 가는데 이 친구들 뭐 요 정도 발언했을 수 있어요. 네. 지금 일본 쪽도 마찬가지고요. 영국 그다음에 뭐 호주 쪽도 그렇고 지금 주요국의 대사들이 지금 이거 뭐 당분간 이거 뭐 이 나라하고 지금 이게 본국하고 지금 뭐 이렇게 하기가 되게 안 좋겠네. 예, 그러면서 거의 이 정부의 관료들이나 인사들하고 뭘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너무 이해가 가요. 너무 이해가 가. 이게 뭐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기를 해. 아니면 우리가 예측 가능한 안에서 움직이기를 해. 아니면 민주주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기를 해.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을 뭘 믿고 뭘 같이 해요. 특히 일본한테 무시당하고 있는 건 진짜 좀 자존심 상하더라. 일본에서 지금 뭐 한국이 이럴 줄은 몰랐다. 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 오늘 담화는 일본 언론부터 일본 정치권 그 이시바 내각까지 전부 뭐라고 했더만요. 네. 오늘 담화는. 그 윤석열이 그렇게 갖다 그러니까 다 갖다 바쳤는데. 다 갖다 바친 일본도 네. 이거 완전 또라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지금. 다음 한번 했죠.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기비 비상 상황이라고 그랬잖아. 위기 비상 상황. 비상 지금 울트라 캡쇼에서 하나 더 붙게 생겼다고. 자기가 한 일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정상적인 판단을 못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주변에서 얘기를 안 했거나 못했거나 이랬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고. 네. 그다음에 지금도 네. 자기가 뭔 짓을 벌였는지 모른 채 예. 아무리 자기 변호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떻게 굴러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무슨 문제를 불러일으켰는지에 대한 일말의 자기 성찰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인간을 이 국민들더러 자기를 믿어달라 그래? 함께 싸우자고 해? 본인이 국민들한테 싸움을 걸었으면서. 그러면은 윤석열은 진짜로 네. 뭐 지금 드러나고 있는 진상을 보면 그 계엄 포고령이나 여러 가지 준비 과정, 군을 동원해서 장악하려고 했던 기관들 이런 거 보면 전두환을 따라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상당 부분 전두환을 따라했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박정희 시대를 따라한 거긴 한데 그래요? 박정희 시대 말기에 이제 전두환이 그 짓을 한 거니까. 그럼 영향을
윤석열은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전두환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겠네. 전두환한테 많이 받았고 서울에 본 가지고 배웠을 가능성도 물론 당연히 높고 네네. 김용현이 나의 투쟁을 네. 이제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그 박정희가 쓴 책이 그와 비슷한 제목의 책이 있어요. 아, 네. 아 진짜? 네. 어. 그러니까 박정희가 그 실제로 그 히틀러 계통을 좋아했고, 아 네. 진짜? 예, 그 독일의 그 유명한 헌법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사실 독일 계통의 기존의 파시즘, 나치즘 쪽에서 비상계엄의 철학 이론, 그러니까 헌법 이론을 만들었거든요. 예. 영미권에서는 원래 비상계엄에 관련된 기본적인 그 헌법 이론이 되게 적은 편이 없어요. 예, 군대를 되게 무서워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 독일에서 만든 이론이거든요, 이게. 예. 그리고 그게 나치 때 굉장히 커진 거죠. 결국은 비상 상태를 선포하고 이 총리가 원래는 총리였던 사람이 전체의 리더, 지도자가 된 거지. 피러라고 부르는 지도자가 된 거거든. 네. 그래서 입법권과 사법권, 행정권을 통괄하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거기에 상당히 매료됐었어요. 아. 지금 고도의 통치행위라든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표현 있잖아요. 이거 지난번에 우리 작년에 미국 그 닉슨 가족 얘기할 때 이제 그 얘기가 잠깐 나왔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 아닙니다. 대통령이 스스로를 고도의 정치행위로 표현한다? 이것도 되게 웃긴 이상하죠. 얘기예요. 네.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하는 건 수준이 높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 정치 중에 극단적 정치행위에 해당한다는 얘기거든. 예. 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초법적이고 이런 거. 네. 아 예를 들어서 특별 사면. 예. 어. 그렇죠. 이게 사법적인 판단을 룰링하는 거니까, 그렇죠. 누르는 거니까. 거스르는 거잖아요, 솔직히. 네. 사법적으로 판단이 끝난 거를. 네. 근데 어쨌든 사법이 판단 내린 걸 막는 게 아니라 판단 내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에게는 3권이라고 부르지만 좀 더 높은 헌법적 권리를 준 거야. 근데 이건 사실 초헌법적 권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헌법이 안에. 보장한 권리니까. 헌법 안에. 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원래 그 비상계엄이 고도의 정치행위이자 통치행위다라는 말은 뭐냐면 때로는 법률과 헌법이 정지되는 순간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약간 언어적 교란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하면 마치 약간 네 글자로 줄여서 신의 한 수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되게 수준 높다는 느낌도 주고. 예. 예. 그러니까 쓰면 안 되는 말이야. 그 지금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뭐 무슨 통치행위니 고도의 정치행위니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현대 헌법 철학에 맞지 않아요. 네. 이거는 굳이 말하면 헌법 안에서 다 움직여야 되거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무리 높은 직권을 헌법이 부여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헌법과 법률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초헌법적이거나 초법률적인 게 아니라고. 그 상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치 시대의 헌법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굉장히 퇴행적이죠. 네. 박정희는 굉장히 좋아했던 거예요. 야, 이분은 뭐 그냥 시대 단위로 뛰어넘어서 퇴행적이네요. 네. 퇴행이 뭐 그냥 뭐 유아기적 퇴행 이런 게 아니라 자기 태어나기 한 몇십 년 전으로 퇴행을 해버리네. 놀라운 인간이네. 퇴행인도 퇴행인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심지어 현실인식이나 이런 거는 훨씬 더 떨어진다. 왜냐? 전두환은 어쨌든 권력을 잡기 위해서 12.12를 일으킨 건데 네. 현직일 때는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 안 했다. 눈치도 좀 보고. 근데 윤석열은 권력을 잡아놓고 방식은 전두환 걸 가져와서 그렇지. 안 해도 되는 상황에서 그렇지. 12.12를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미친 거지 그러니까. 미친 거야, 정말 미친 거지. 네. 만에 하나 그 이제 명태균 게이트를 비롯해서 이제 시시각각 각각 옥죄어 들어오고 있는 뭐 한동훈계가 뭐 김건희 특검에 찬성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막 들려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정신적으로 쪼여져서 그랬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네. 저도 뭐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한 심리적 기반이 됐다고 봐요. 특정한 이제 선포하는 날짜를 정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마지노선이 있었던 거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12월 초순이 지나면 안 된다. 요 전에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상태를 만든 건 맞죠. 저는 김건희 특검법 통과 가능성 부분이 여전히 굉장히 제일 높은 변수였다고 봐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원래 계엄을 거의 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12월 20일쯤으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 받아줄 것 같은 뉘앙스를 너무 빨리 풍겨버린 거야. 그렇지. 간봉꾼이잖아. 그러니까. 네, 여기서도 간 보고 다녔던 거지. 11월 말에 해버린 거예요 그거를.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못 참고 그렇죠. 12월 초에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체포 명단에 거의 되게 높은 순위에 한동훈이 있었던 네. 거고 사실 체포 계획도 아니고 나는 사살할 계획이었던 것 같아. 뭐 구금 신문은 확실했을 것 같고 어. 구금 신문은 확실했을 것 아 같고. 그냥 그 국회 뒷마당 어디 그냥 데려가가지고 그냥 피슉피슉 이러면 뭐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아 정말 무섭습니다. 무서워.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그 HIV 대원들이 거기 왜 옵니까? 올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만약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 이렇게 가면 되지 않겠어요? 소요 사태 중에 한동훈 여당 대표가 살해됐다.
그러므로 계엄 체계를 강화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렸으면 명분도 완벽하잖아. 그렇죠. 만약 계엄 해제 의결이 제대로 안 됐으면 뭐 그런 최악의 상황이 갔겠죠. 그렇지. 아무래도.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이제 퀴즈. 네. 아 퀴즈. 예. 우리 계엄둥이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12.12 비상계엄하고 5.17 이제 비상계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한 건데, 네. 예. 12.12하고 5.17 가운데 뭐가 더 훨씬 더 저질이라고 생각하세요? 와 어렵다. 삐까삐까 하지만 말 그대로. 예. 근데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12.12가 영화로 나온 게 많잖아요. 네. 그럼 더 고급해서 아닐까요? 아니 뭐 5.17하고 5.18은 연결되잖아. 근데 아니, 5.17을 직접 다룬 영화는 아직 없어요. 네. 예, 그냥 광주를 다룬 영화는 많이 있습니다만 그게 좀 더 복잡하고 재밌기 때문이 아닐까. 12.12가 물론 이제 12.12가 없었다면 5.17도 없었겠죠. 그렇죠. 근데 왜 굳이 5.17까지 했을까? 왜 이미 확대했을까? 실권을 잡았는데. 그때 그 많은 그 운동권 출신의 학생들이 그때 서울역 회군을 땅을 치고 후회를 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서울역에서 돌아가 버리는 바람에 광주가 모든 피값을 치렀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당시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의 이제 가장 큰 아픔이죠. 네. 네. 뭐 나름 생각으로는 약간 무서운 것도 좀 있었고 너무 과하게 대립하게 되면 군부에게 빌미를 줄 수 있어서 또 유혈 사태가 나올 수 있으니 네. 좀 더 속도 조절하면서 가자라고 했던 게 신군부의 관점에서는 얘네들이 저항 세력의 힘이 좀 빠졌다. 그러니까 약한 고리인 광주 쪽을 치자라는 식으로 해서 실제로 광주에서 유혈 사태가 난 건 맞거든요. 네. 물론 더 밀어붙였다고 해서 전두환이 그 짓을 안 했을까? 그건 잘 모르지. 그러니까 차라리 서울역이 피바다가 되는 한이 있었더라도 우리는 회군하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그렇지. 그게 좀 더 정확한 얘기죠. 예. 네, 광주가 대신 희생당한 거기 때문에 네. 그때 물러섰다고 해서 얘가 안 물러섰을 거라면 어딘가는 유혈 사태가 났을 테고 네. 그럴 바엔 서울이었던 게 낫지. 차라리 그렇지. 눈에 보이게. 네. 그렇죠. 전 왜냐하면 세계에 보이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얘기의 연장선에서 만약에 서울역 물론 다 가정이라는 건 사실 없지만 역사에 서울역 해군을 안 했더라면 서울 한복판에서 계엄군이 와가지고 그 학생들을 죽였어야 된다는 건데 그건 서울 한복판에는 외신도 너무 많고 그렇죠. 보는 눈이 많아서 부담이 아마 그렇게 어마어마해요. 못했을 것이다. 그렇죠. 다 가정이지만. 네, 예. 그러니까 아무리 그 군부가 또 총을 동원하고 유혈 사태를 낸다 그래도 훨씬 더 큰 부담을 주는 네. 행동이었거든요. 근데 광주는 훨씬 덜 부담을 주는 행동이니까 훨씬 통제하기도 쉬웠단 네. 말이야. 그러니까 광주의 희생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아마 많은 생존자분들이 또 운동하셨던 분들이 아마 죄책감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5.17 왜 했을까? 5.17을 왜 했을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미스테리거든. 굳이 비교해 보면은 전두환의 5.17이 윤석열의 이번 내란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미 좀 더 비슷하죠. 그렇죠. 이미 권력을 가졌어. 네, 사실. 가졌는데 자꾸 뭐라 말이 많네. 뭐 이런 거잖아요. 약간 그렇죠. 느낌이. 예. 네. 그러니까 12.12 같은 경우에는 전혀 정당하진 않지만 여전히 그거는 정치 군인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고 그때는 위험하게 병력을 동원해서 그렇지 실제로 그 최규하의 헌정 질서가 네. 그리고 그 전부터 이어져온 박정희에 의한 유신 체제가 정당한 체제는 아니었거든.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들 안에서 약간 순위 변동을 한 거라고. 어차피 군인 놈들이 그냥 다 하고 있던 거를 네. 지들 안에서 대가리 갈아치기 한 거예요. 네. 예. 그 지들끼리 대가리 갈아치기 하는 동안 병력들이 동원되면서 군끼리 유혈 사태가 일부 발생했고 굉장히 힘들게 된 거지. 그래서 그거는 그냥 어쨌든 말 그대로 그냥 쿠데타에 더 해당해. 군 안에서 벌어진 쿠데타. 예. 그리고 군사 반란 중에서도 이제 군 안에서의 이제 그 권력 변동 그렇죠. 이런 거라면 5.17은 내가 대권을 먹기 위해서 하는 행동. 네. 내가 진짜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약속도 저 군인으로서 역할만 다 하면 빠진다 그랬는데 네. 거짓말 치고 대통령 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악질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뭐 12.12 쿠데타는 군인들끼리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했지만 이건 국민을 상대로 그렇죠. 죽였으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많은 사람들한테 결국 유신 체제는 허물어지는구나. 우리가 당장은 전두환 같은 놈들 때문에 군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래 못 갈 거야. 왜? 명분이 없거든. 예. 이거를 왜 계속해서 계엄을 유지해야 되지? 박정희 죽은 지 오랜데. 예. 그러니까 서울역 회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소요가 커져가지고 얘네들이 계엄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명분이 되어주지 않겠다. 이런 식의 얘기였거든. 예. 나름 합리적인 이유도 있었네요. 예.
근데 그 당시에 그 보통 사람들은 전두환을 정확히 몰랐어요. 그래서 누군지 모르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보안사 사령관인가 보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얘네들이 정말 어떤 애들인지는 정확히 몰랐거든. 그런데 이놈들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겉으로 내세운 거는 결국은 이제 그 그러니까 김재규에 대한 정확한 처리를 네. 위해서 네. 필요한 거다라고 이제 명분을 세웠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마감이 되면 다시 말하면 시해 사건 자체가 마감이 되면 얘네들은 끝났어야 되는 애들이거든. 네. 그러니까 좀 대머리까지 이상한 애가 와가지고 약간 좀 계속해서 대통령보다도 더 많이 나오고 막 그러는데 좀 이상하긴 하네 정도였었지. 실제로 전두환 이런 야욕을 가진 인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대중적으로는 알지 못했어. 근데 광주의 특이한 점이 뭐냐면 광주가 그래서 아마 타겟이 된 건데 전두환을 찢어 죽여라라고 하는 그 표어 있잖아요. 예. 이게 제일 먼저 등장한 곳. 진짜. 그러니까 5.17 훨씬 전부터. 그러니까 5.17이 이제 그걸 걸고 나온 거고. 5.17 딱 걸고 나왔고. 각 지역에 다 소요가 있었으니까. 네. 예. 근데 광주 지역에서 굉장히 명확하게 전두환을 찍어서 제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 당시 민주화 운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전두환에 대한 의심과 함께 우려를 품고 있었죠. 얘가 제2의 박정희가 될 수가 있겠구나. 그런데 아직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얘가 구체적인 행동을 한 것까지는 아니니까. 예. 그런데 광주에서 전두환을 찍어가지고 제가 제일 핵심 맨쪽으로 문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또 군대까지 보낸 거야 거기서. 긁혔네. 긁힌 거네. 이게 윤석열한테는 뭐 민주노총 뭐 이런 존재였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누군가 이렇게 돌아다니. 예전으로 치면 이제 그 왜 건설 노조라든가, 예. 아니면 운송 노조라든가, 그렇죠. 네. 점찍은 이런 애들이 데들이야. 있잖아요. 예. 이런 데들. 예. 그래서 거기만 패잖아요, 윤석열이. 윤석열이 진짜 나쁜 사람이네. 예. 그러니까 전두환은 자기가 권력을 거의 다 잡았는데 네. 그놈의 이른바 헌정 질서 때문에 이 계엄을 그만두는 순간 이제 헌정 질서가 돌아가야 되잖아. 그렇죠. 대통령 새로 뽑게 해줘야지. 네, 대통령 뽑고 총선 또 새로 하고 뭐 이런 식의 과정들, 정상 과정들을 해야 되고 이미 여러 번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짜낸 게 또 한 번 계엄을 하는 거구나. 또 한 번 계엄하자. 싹 다 한번 이제 정리하자. 그래서 저놈들을 필요라도 뭐 이렇게 물들여 가지고라도 저놈들을 일단 딱 야당 눌러놔야지. 쪽하고 이 그 민주화운동 쪽하고 눌러놔야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한 게 자기 체육관 선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법하고 저 행정부를 통할하는 초헌법적 조직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법령, 그러니까 헌법 통과시키고 막 법률 통과시키고 막 이래가지고 자기가 체육관에서 대통령으로 뽑히는 데까지 딱 하는 게 5.17의 목적이었거든. 지금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5월 17일 21시 30분경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국무회의에 상정하게 했고요. 표면적인 이유는 사회 혼란에 따른 북한의 남침 위기였다고 합니다. 똑같네. 하지만 속내는 똑같지. 똑같았지. 확실히 전두환한테 영감을 받은 게 맞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방법론, 원래 철학은 박정희로부터 온 거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 초헌법적 존재야. 이 공동체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나는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는 척은 하지만 알아줄 거야. 굳이 말하면. 이런 거고 방법론은 전두환에게서 온 거예요. 이 상황. 사실 성공한다면 내가 책임을 질 일이 아예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이게 전두환도 똑같은 거짓말을 친 거네. 사회 혼란이 심해서 계엄해야 돼. 비상사태야. 이게 거짓말로 되면서 내란까지 다 죄가 인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군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고 뭐 북한이 올 거야 그랬는데 사실 북한 온 것도 아니고. 아니지. 오히려 전두환은 12 때 그랬잖아. 때려 죽여도 오늘 북한 놈들 안 내려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이랑 똑같은 부분이 있네 진짜 확실히. 그러니까 훨씬 더 퇴행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12.12 같은 경우야 그냥 약 욕심이라고 치고 나름대로 명분도 있었거든. 어쨌든 대통령이 죽은 사건이 일어난 거니까. 질서 유지. 그리고 지들끼리 권력 변동이고. 근데 5.17은 정말 악질적인 거거든요. 끝냈어야 되는 걸 안 끝내고 지가 대통령 되고 싶어가지고 결국 버린 피니까. 근데 지금의 윤석열은 피만 안 흘렸다 뿐이지 그때보다도 더 악독한 거야. 사실 피를 흘린 일이 없었던 건 우리 민주주의가 나름대로 성숙해져 있었고 지금이 21세기였고 계획이 약간 이제 실행 단계에서 어설픈 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의도는 그대로였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더 무서운 거야. 정말 이 정도로 전두환하고 비슷한 의도, 악질적인 5.17의 의도와 비슷한 마음으로 심지어 방식과 포고령을 많이 벤치마크했어. 만약에 의도대로 됐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내막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정말 막 정보사 특수부대가 와가지고 성공했다 치면 정말 무시무시한 거죠. 그거를 상상해 보면. 그렇지. 전두환이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보면. 그 안에 저기 지하 벙커 같은 데 들어가면 거기 안에 핸드폰도 안 터지고 사람이 들어간지 나간지도 알 수 없다잖아요. 그 안에서 죽어나가면 아무도 모릅니다. 쥐도새도 몰라요 진짜.
이게 장난이 아니라니까. 장난이 아니라니까 진짜. 이게 지금 사후에 나오는 증언들하고 자기 담화문이나 이런 거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뭐랄까 자기 계획, 네. 그렇죠? 만약에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하려고 그랬던 거지. 이런 말은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네. 무의식적으로 그게 마음이 나오는 거야 그게. 그러면 이 사람의 머릿속이나 아마 공모한 것의 상당 부분은 결국은 예를 들면 김어준 씨부터 해가지고 몇 사람 잡아들이고 국회의장부터 해서 핵심 잡아들이고 국회는 해제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선관위 통과가지고 부정선거 입증됐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저항이 있으면 더 잡아들이고 네. 요거까지는 아마 한 몇 주간에 걸쳐서 하려고 했던 거라고. 맞아요. 네. 그러면 저항이 없으면 좋지만 네. 피를 흘리고 싶진 않았을 테니까 혹여 저항이 있더라도 강력하게 진압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었을 거야. 맞아. 이것도 소름 끼치게 전두환하고 똑같은 게. 똑같으니까 전두환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이게 피를 오래 길고 보고 싶지는 않으니까 짧고 굵게 한 방에. 그렇지. 그래서 광주를 뭐 불과 한 뭐 일주일 사이에 그렇게 그렇지. 피바다를 만드는 거니까. 지금 KKBBKO님이 미국이 왜 전두환이 정권 잡은 건 승인해 줬냐. 이게 이제 바로 그 당시에 이제 미스테리였거든요. 반미 운동이 좀 크게 시작하게 만드는 계기였죠, 그게. 네. 네, 왜냐하면 광주 분들이 그 당시 시위할 때만 해도 미국이 항공모함이 저쪽에 서해에 왔다라고 하고 막 그러면서 우리 드디어 이제 안 죽을 수 있다라든가 기뻐했죠. 이런 식의 루머도 퍼지고 예, 미국이 도와줄 거다라고까지 얘기했거든. 근데 처절하게 이제 그 이런 사건이 나고 난 다음부터는 미국을 절대 믿을 수 없다로 바뀐 게 바로 이제 이런 시점이 이거예요. 네. 근데 미국은 왜 그랬어요? 미국은 늘 그랬어요. 예, 미국은 민주냐 독재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예. 이왕이면 민주가 더 좋지. 그러니까 민주주의 정부가 좋지. 하지만 민주나 독재 중에서 더 좋아하는 건 뭐냐면 통치력을 지니고 있는 정부예요. 예. 민주적으로도 통치력을 지니고 있거나 독재적으로도 통치력을 지니고 있는 거야. 네, 왜냐하면 여기에 너무 혼란하고 복잡하면 계속 자기네가 주한미군도 위험하고 자꾸 여기다 물자 때려 넣어야 되고 네. 특히나 이제 요즘 좀 덜해졌지만 이제 이 동북아시아 질서라고 하는데 한국이 가지고 있는 위치라는 게 있으니까 이거 그때문에 너무 골치 아프거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사람을 때려서든 아니면 뭐 민주적인 통치를 해서든 통치 체제가 안정된 걸 좋아해. 전두환은 굉장히 위험하게 봤거든요, 미국이. 네. 네. 그랬지만 성공해 버렸잖아요. 결국에는 여기에 미국이 개입을 해? 그럼 또 다시 유혈 사태가 나야 된다는 소리거든. 네. 네, 북한이 좋아할 일이 생기는 거지. 네. 이런 것까지 하고 싶지는 않은 거야. 그렇지. 그렇지. 네. 또 어쨌든 전두환이 군을 틀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그런 사람을 대결 상대로 하기에는 그렇죠. 굉장히 무력이 있는 존재를 무력으로 다스린다는 건 엄청난 그 손해를 상호간에 끼치는 일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게다가 또 전두환이 굉장히 그 말 잘 듣는 강아지처럼 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한테? 일단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빠져 엎드려가지고. 그러니까 다루기도 쉬워. 네. 뭐 그렇지. 알지. 그리고 쓸게 일단 없지. 어쨌든 한국에서 시끄러운 일은 안 나는 것 같고 그렇지. 말도 잘 듣고 그러니까. 그리고 전두환이 통치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5.18 이후에 이제 입증해서 보여주는 거거든. 예. 어쨌든 막 그 초원법적 기구도 만들고 예. 보니까 야당의 저항이나 뭐 이제 이런 저항도 그렇게 센 것 같지 않고 얘가 이제 적어도 형식적으로나마 민정 이양하듯이 해가지고 자기가 군복 벗고 나올 테고 그럼 형식적으로라도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 테고 네.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러면 이왕 이렇게 이 길로 가는 거 얘가 이상한 짓만 안 하게 하자. 딱 요 관점에서 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 미국 대통령이 카터 아닌가요? 카터 그거 아닌가? 카터 다음인가? 카터였죠. 레이건 카터. 카터? 그리고 나서 레이건이 된 거지. 뭐. 근데 원래는 카터가 근데 인권 막 이런 걸로 대통령 된 사람. 주한미군 철수론 처음 얘기해가지고 그때 난리가 났죠. 그래서 더 그 인권 대통령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광주 시민들이 조금 더 그런 것도 있었죠. 그렇죠. 그런 네. 것도 좀 있었을 것 같아. 네. 하지만 양놈. 그러니까 미국은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이미 이제 끝난 레이건 체제로 넘어간 거긴 이미 한데, 넘어간 상태였군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윤석열은 이 짓을 하고 나면 오늘 김용남 전 의원이 매부쇼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계엄군을 진압하러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지랍은 뭐예요? 진압. 진짜 미군이? 에이 설마. 김용남 뭐 그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는 있는데 그 정도 되는 양반이 확인도 안 하고 얘기를 하진 않았을 거야. 진짜 미군이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다고? 이제 그런 거는 저는 불가능하진 않다고 보는 게요. 약간의 무력 시위를 하는 거죠. 너 진짜 조심해라. 좀만 더 움직이면 진짜 그만해라. 나간다.
왜냐면 얘네들이 똘팍처럼 돌아가지고 진짜로 막 사람 미군하고 해보면, 한번 붙으려고 달려들 정도의 애들은 아니라고 본 거지. 그러니까 혹시라도 정말로 경고 기염에 맞선. 아 경고 계엄에 맞선 미국의 경고. 외교. 아 그럴 순 있겠네. 어, 정말로 윤석열이 미쳐가지고 시민들 쏘거나 그러면 위협을 해야 되니까 너 조금만 더 하면 안 돼. 그만해라고 위협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을 수는 있겠다. 와 그럼 윤석열은 그것도 까맣게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폐적이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여기저기 알리면 안 되니까. 아 정말 이거 얼마나 멍청한 거야 진짜. 근데 김용현하고 윤석열의 정신 상태로는 미군하고 한번 붙었을 것 같아. 그러지 못했을 거야.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나요? 거기까지는 아니야. 그 정도의 현실 인식이 없진 않아. 비굴한 개의 DNA가 있어. 그러니까 왜 그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또라이더라도 네. 무서운 거에 대한 반응은 확실한 그래요. 있거든. 공포는 있다. 네. 그 추리닝이라는 만화 보면 막 이러던 애가 깡패 치다한테 오케이.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미군이 나섰으면은 근데 그 상황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근데 굉장히 안 좋은 상황. 진짜 완전히 미국이 나섰다는 얘기는 진짜 뭔가 완전히 문제가 발생했다는 비극이 벌어졌다는 얘기잖아.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정말로 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고 벌어질 뻔했던 거예요. 와. 근데 이거를 아까 5.17이랑 비교해 보니까 진짜 미친 사람이구나 진짜. 이야. 그러면은 북한 핑계 대는 것도 똑같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5.17이 성공했듯이 이번 긴급 비상 계엄이 긴급 비상계엄. 위기 비상 그치. 위기 긴급 비상계엄. 네. 아니야 이게 앞에 울트라 캡숑장. 모르겠다. 비상 위기에 따른 긴급 비상 계엄이 성공했다라면 전두환처럼 장기 집권을 노렸을 수도 있겠군요. 머릿속이야 그런 꿈 꿨겠지. 네. 근데 장기 집권을 구체적으로 뭐 김건희가 이으면 장기 집권이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 참 망상인 게 진짜 현관이 털어가지고 몇 명 국회의원 하면 국회를 재구성할 수 있고 그 재구성만 하면 적어도 자기 임기는 확실하게 끝내고 의사들 돌아오고 그럼 이제 위기 비상 상황이 이제 안정 상황으로 이제 바뀌면 사람들이 나를 이제 믿어줄 테고 그러면 이제 비로소 척결된 이 종북 세력들이 있는 이 평화로운 땅에서 김건희가 대통령이 되거나 자기가 지명하는 이제 후계자가 자신의 뒤를 이을 거라는 생각을 했겠죠. 국회도 내 마음에 드는 애들로 꽉꽉 채워놓고 이 거대 야당 때문에 발목 잡힌 게 한두 번이 아니니 이야 정말 망상이네요. 윤씨아 씨 진짜 미치신 것 같아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모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5.17 때 전두환은 그 본인에게 반대하는 시민들, 특히 뭐 광주 시민들을 이제 어떤 걸림돌로 보고 죽이려고 했다면 이번에 윤석열은 충격적인 게 시민들도 시민들이지만 민주당을 그렇지. 야당을. 헌정 파트너인 야당을 그렇게 봤다는 거, 죽일 사람들로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엄이 내내 머릿속에 떠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도 만날 이유도 없었던 거지. 언젠간 다 몰아서 때려잡을 놈들인데 뭐하러 만나.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국민들을 때려잡은 전두환은 더 나쁜 거고. 그건 뭐 그냥 뭐 진짜 강아지 놈인 거고. 근데 약간 그 뭐랄까 전두환은 그래도 뭔가 좀 하기 전에 절대 전두환 칭찬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치밀한 악당 쪽에 냉혹하고 치밀한 악당 쪽이라면 그래서 그 공고문 쓰고 다 일단 절차 다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무위원들 사인 다 받고. 윤석열은 그냥 뭐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미친놈인 거야. 그러니까 절차성이 전두환보다도 떨어져.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건 진짜. 해석이 안 돼. 진짜 미친 사람밖에는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란죄는요 뭐 심신미약 이런 걸로 감경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형식과 껍데기를 또 전두환한테 빌려왔다는 거는 굉장히 무서운 거고. 근데 사실 속을 파보면 현실 인식이나 절차성은 전두환보다도 못한 거고. 더 악질이고 정말 처참하죠. 더 악질이고 심지어. 바본데 악마야. 와 미치는 거지 뭐. 바본데 악마. 멍청한데 사악해. 바본데 악마야. 우와 씨. 와 너무 끔찍하다 진짜. 서울역 회군을 주도했던 사람 그 국회의원도 했었는데. 네 맞아요. 누구죠? 서울역 회군 주도했던 심재철. 심재철 의원. 서울대 총학생회 했던. 네, 맞습니다. 이번이 나중에 국회 부의장까지 했네요. 맞아요.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사실 청문회 스타였었어요. 원래는 이제
그 뭐야 50 청문회 이런 거 하고 그럴 때 되게 네. 잘했거든. 아 그래요? 근데 왜 저쪽에 갔대? 국민의힘 김문수 생각하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야 김문수가 보셨어요? 야. 국무위원들 야, 사과하는데 끝까지 혼자는 안 일어나더라. 예, 끝까지 아니라. 거의 그러니까 같은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상태죠. 윤석열이랑. 네, 예, 네. 가상현실에 있고 그런 거는 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분은 아마 감옥에 앉아서 나 김문수인데 하실 분이니까. 어이 간수, 나 김문수인데. 굳이 말하면 전두환은 좀 더 젊은 시절에 하나회 같은 그나마 이제 그 엘리트라고까지 말하진 않죠. 어쨌든 육사에서 핵심이 됐던 인간들을 예. 데리고 판을 짠 거고 지금 윤석열은 여기가 굳은 사람들 데리고 짠 거야. 서로 정보 주고받으면서 멍청이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네. 이거 어디 뭐 남천수에서 할 만했던 얘기인데 내 IQ 50, 네 IQ 50, 네 IQ 50 합치면 150. 이제 우리가 잘해보자. 이런데 우리는 당할 놈이 있어. 뭐 이런 멍청이들끼리 한 거지. 예. 와우. 정말 대한민국 오욕의 역사로 남을 것 같아요. 네. 예, 윤석열 대통령의 재임 그러니까 대통령 윤석열의 재임 기간은 이제 곧 끝나겠습니다만 정말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정말 치명적인 퇴행을 한 역사로 남을 것 같습니다. 난 나중에 이게 어떻게 영화 내지 드라마로 만들어질지가 궁금해요. 사실 재밌는 건 김건희 파트긴 할 텐데. 네. 예. 궁금한 게 이게 이랬다고? 뭐 이렇게 개연성이 떨어져? 완전 이렇게 보여지잖아. 맞아. 네. 꼬꼬무에 거의 나올 법한. 여기에 네. 그러면 코미디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 블랙 코미디밖에 없죠. 그럼 역사성이 너무 떨어지고. 예. 스탈린이 죽었다 뭐 이런 걸로 가야지. 그렇지 그렇게 돼. 다 글로 가야 되거든. 예. 근데 드라마틱하게 만들려면 뭔가 가미해야 되는데. 예. 그럼 역사적인 현실성이 또 이제 맞아요. 좀 훼손되고 이거 어떻게 만들까 되게 궁금해.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성공적인 블랙 코미디인 거는요 마지막에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예. 그런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블랙 코미디가 완성이 되고 진짜 완성은 그 독재자의 죽음을 슬퍼하는 국민들인데 근데 이거는 뭐가 이제 참 김건희가 예, 진짜 어렵네. 구구정당 끌고 대선 출마하면 코미디인 코미디인데. 그러면 이제 코미디 완성되겠지. 거의 치치올리나 수준 나온 거지. 이탈리아에. 아, 야, 뭐 근데 김건희를 가지고 하면은요 약간 그 뭐 여인 천하류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차라리 예. 드라마성이 더 있어. 예. 근데 급이 너무 낮던데 김건희 씨. 그 이명수 기자가 찍어온 영상 차마 이렇게 오늘 영화도 개봉했지만 네. 퍼스트레디 거기 차마 너무 수준 떨어져서 못 넣은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말하는 본새가 너무 막 아우 막 결혼했는데 여자가 있네 막 이런 거예요. 막 이런 수준이다 보니까. 아무튼 뭐 드라마로 만들 수야 있겠지. 급이 떨어져도. 네. 또 천박한 재미라는 게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원래. 예. 모르겠어. 저희 후대 문화예술인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렇지. 그건 그래. 영화 감독이 알아서 해야. 일단 우리가 할 일은 조지는 거야. 일단 탄핵해야 됩니다. 예. 네. 일단 탄핵해야 되고. 교수님, 네. 이번 토요일에 그 가결 뭐 확률 같은 거 물어보면 좀 그런데 저는 거의 될 것 같거든요. 네, 저도 거의 될 거라고 보는데 네. 꽤 아슬아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탄핵 가결되고 헌재에서 헌재에서 물론 당연히 헌재를 통과할 확률은 되게 높은 거죠. 네, 헌재는 구성만 되면은 통과가 거의 100% 확실히죠. 네. 세 명이 모자라니까. 네. 예. 우리 헌재 통과까지 끝나면 우리 해시TV도 파티 한번 하죠. 그러게 진짜. 예, 이 어떤 정말 이거 굴욕과 정말 이 어떤 정말 무식의 시대를 종언하는 의미에서 깔끔하게 파티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뭐 임지병 교수님 나와서 하는 말 보면 사실 이거는 탄핵 심판 넘어가기만 하면 언론에서 3개월, 5개월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그 정도도 안 걸릴 거라고 보시더라고요. 한 달이어도 원래 네. 네. 이건 절차는 이미 다 확립돼 있고 네. 증거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너무 영상이 많아가지고 네. 끝났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영상이 있는데 뭐. 그리고 만약에 김건희 특검법도 내일 같이 통과되면 그거는 정말 재밌게 나올 게 많을 것 같거든요. 거기.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김건희 특검법도 안 해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지들 명줄이라고 생각하고 안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윤석열은 날라가도 되는 사람 간당간당하게 느끼는 것 같은데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힘 사람들이 자기네 문제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통과하면 그러니까 이번에도 거부권 대상이잖아요. 네. 이거는 윤석열이 거부하면은 그건 이제 말 그대로 제명을 재촉하는 거고 네. 이건 확실하게. 예. 그런데
탄핵이 됐어. 직무정지 상태로 들어가. 네. 그럼 직무대행이 이걸 거부권을 쓸 수 있느냐 마느냐. 네. 이 문제 그게 가지고 이제 문제네. 또 한참 난리칠 거예요. 그게 문제네. 네. 예. 이게 이제 첫 번째 변수가 될 거고. 네. 저는 결과적으로는 김건희 특검법도 특검화 될 거라고 이제 봅니다만 네. 그게 이후 정국을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될 거예요. 내란죄 이제 네. 수사하고. 네. 김건희 그러면- 특검법은 봐야겠네. 일단 대행이 거부권을 쓸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겠네요. 네. 당장은. 왜냐하면 일단 네 번째 특검법은 통과는 통과니까 과반 통과는 이미 된 거니까. 그냥 다시 대행 맡은 넘어와서가 사람이- 문제인데. 대행 맡은 사람이 저기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따지지 마라 나 안 쓸란다. 음. 이러면 그냥 넘어가. 그게 제일 좋죠. 그게 제일 아. 그게 제일 헌법적 자세지. 오케이. 음. 그러면요 명태균 관련한 수사도 또 따로 가야 되잖아요. 따로 가야죠. 전 오세훈 날아가는 거 꼭 보고 싶거든요. 근데 김건희 특검법에 명태균 들어가 있을 텐데요. 들어가 있어요. 통과된 게 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결국 특검 쪽에서 저 결국 주도하는 판이 되겠죠. 특검이 명태균, 김건희 파면은 국힘 진짜 초토화될 텐데. 그래서 막는 거죠. 그래서 저기 재표결로 만약 넘어오면 막을 것 같아요. 네. 재표결이 안 되고 그냥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 상태를 이제 국힘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대행하게 막 해서 이제 거부권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막 그러겠죠. 이제 지금 자기 이제 딱 무덤을 파는 거지 점점. 아무튼 뭐 한 명 한 명 날아갈 때마다 저는 너무 즐겁게 지켜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 오세훈 서울시장은 꼭 조사와 들어가실 때 그 수상버스 타고 가시고 베이글 물고 커피 마시면서 가세요. 메리아스만 있고. 네, 메리아스만 있고. 다음 주 우리 영화 하나요? 근데 다음 주도 또 다음 주도 일단은 유보해 네. 두겠습니다. 네. 예, 지금처럼 예. 두 번이나 뭐 보자 그러고서는 이제 못하게 되는 네. 상황이 만들어지면 안 되니까 이번 주도 되게 중요해서 예. 이번 주에 상황을 보고 적당히 괜찮겠다 싶으면 제가 거업님하고 상의를 해서 예. 네, 네. 예, 우리 그 이봉우 활동가의 심의를 거쳐서 아니 나는 아무거나 다 좋아. 심의를 거쳐서 나는 막그 프로이트의 마지막 세션 이런 것만. 아 그것도 재밌게 봤는데. 그래서 월요일 날그 저희가 레터 그 전체 공지를 할 때 그때 이제 반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 우리 봉우리가 좋아하게 뭐 에로틱 스릴러 같은 거 한번 탄핵 통과되면 한번 가죠 뭐. 근데 분위기가 너무 뛰는데. 왜요? 근데? 탄핵 통과돼서 어느 정도는 이제 전국 안정성이 좀 보인다 싶으면 네. 지난번에 했던 어퍼펙트 데이 그대로 가도 되고요. 아, 맞아, 예, 맞아. 예, 예. 맞아. 그러면 그 정도의 블랙 코미디는 또 봐도 괜찮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분위기상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그 이번 주 토요일에도 안 그래도 많이들 나갈 텐데 엄청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이번. 오늘 또 윤석열이 나와서 불 지르는 바람에 한 2배는 더 나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깃발이랑 치맥갱 깃발이랑 들고서 이제 나갈 거고요. 예. 지금 해시민들 제가- 중에서도 지역에서 올라오시는 분들 많아요. 네. 예. 이 나이에 또 이렇게 막 투쟁국장 이런 거 비슷하게 할지는 몰랐어요. 학생회장처럼 해야 되잖아요. 지금. 투쟁국장. 지난번에 나와가지고 학생회장처럼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막 정리 집회하고 막 이랬거든. 아 정리 집회. 아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네. 아.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는 저희 때는 택이라 그랬거든요. 택. 이게 택틱스의 줄임말인데 택 때린다 그랬어요. 아. 네, 어디서 언제 어떻게 보고 어떻게 움직인다 이거. 아. 전략이죠 전략. 네, 제가 워키토키도 샀습니다 진짜. 아, 이야. 통신이 안 되는 상황에 대비해서. 아, 운동하던 가락이 나오는군요. 네. 준비는 형식적 준비는 거의 다 됐고요. 네. 네. 이제 제가 해시두레 중에서 투쟁 국원들 몇 명 선임해서 진짜 조직화되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자. 대한뉴스는 그 종이컵 전화기를 여러 개 준비했어요. 네. 그래서 금요일에서 토요일 사이에 그러니까 토요일 날 원래 저희가 또 초청 강좌가 또 하익 선생님 거를 땡겨가지고 11시에 하니까 예. 그거 하고 마치고 같이 가면 되는데 같이 여기에 못 오시는 분들은 이제 그쪽에서 만나는 거니까 만날 장소, 기타의 정보, 여러 가지 지침 이런 것들은 따로 공지사항으로 그리고 칼리지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나중에 교수님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싶은데 제가 직접 몇 번 티는 안 내고 사람들이 저 알아볼까 봐 제가 연예인병 좀 있잖아요. 사람들이 저 알아볼까 봐 마스크에 선글라스 끼고 모자 쓰고 갔었거든요. 근데 이런 말은 좀 미안한데 20, 30대 여성이 너무 많고요. 남자가 별로 없구나. 남자가 다 40대 이상으로 보여. 어. 예. 왜 20, 30대 남성들은 이렇게 안 나오지? 근데 저희는 우리 해시에서는 되게 많이 나왔어요. 어. 평소보다 훨씬 많은 그 20, 30대 남성들의 참여, 여성들의 참여도 되게 두드러졌고 역시 해시민들. 우리는 이게 약간 정규 분포 곡선에 가깝게 이렇게들 나오셔가지고 저는 되게 좋은 기회다. 예. 이렇게 서로 얼굴 보고 또 이제 처음 얘기 나눈 분들도 되게 많았고요. 네. 되게 좋았어요. 다들 조심하고 점잖은데 음. 뭔가를 이루고 싶은 눈망울로 반짝반짝거리면서 모여 있었어. 추운데. 근데 아마 그러니까 평소에 바쁘시거나 아니면은 약간 조금 이렇게 쑥스러워하는 성격이어서 집회 같은 거 못 나가시다가 네. 해시민이라는 이런
모임이 있으니까 이걸로 하여금 처음으로 그렇죠. 이렇게 처음 집회 오신 나가시는 분들 분들이 많을 그렇지. 거예요. 그게 또 사실 과거 시민단체의 역할이기도 했거든요. 그런 이제 조직과 그런 모임의 역할을 해주는 게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하신 거죠. 해시민들과 함께 집회 나가는 거. 이거 뭐 지금 별거 아니긴 한데 경찰이 김용현의 비화폰 그리고 지휘통제실 CCTV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서버까지 털어야지 이제. 네, 서버도 털어야 되겠죠. 이제 네. 경찰이 생각보다 되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네요. 경찰은 이번엔 목숨 걸었어요. 그렇지. 경찰청장 지금 다 구속 때리고. 예. 네. 자기네들 모가지까지 따가면서 하는 거니까 네. 진짜 검찰한테 밀리지 마라 진짜. 아,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은 진짜 저의 어떤 그런 생각이 편견임을 깨닫게 해주도록 20, 30대 남성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전 연령 다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귀 막고 코 막고 뭐 다 해도 코 막으면 숨을 못 쉬는 거구나. 귀 막고 눈 막고 다 해도 다 들립니다. 다 보이고. 예. 언제까지 좀 빨리 좀 우리 정상적인 생활에 좀 돌아가자. 잠 좀 자자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하게.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이제 속보 확인 그만하시고 또 편히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교수님 뭐 더 하실 말씀? 아니요 고생 많으셨고 오늘 그래도 이제 먼저 나가신 이제 두 분이 또 계시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방청객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